철공소닷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철공소닷컴 홈페이지에 온라인 강의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좌파 명리학 외에도 동의 보관과 와인스쿨 강의까지 이제 온라인에서도 조우할 수 있다고 하네요. www.chulgongso.com www.철공소.com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라고 낯선 PD가 감기 걸려서 누워있는데 굳이 읽어달라고 문자로 보내서 녹음해서 보내요. 그럼 이만. 라자명 시즌4 병술일주 마지막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병술일주 세대별로 만나봤습니다. 90년대생, 80년대생, 70년대생 병술일주를 만나봤고요. 오늘은 추가 사연. 2000년대생인가요? 아, 예? 순서가? 제가 거꾸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정신 차리시고요. 네. 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만났더니 예, 좀 다들 정신이 없으신데 네. 해가 떠 있을 때 정신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리고 해볼게요. 네. 오늘은 나머지 추가 사연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번 추가 사연은 60년대생입니다. 네. 닉네임이 여솔님이시고요. 양력 66년 11월 23일 오시생 여성분이십니다. 네. 병오년, 기해월, 병술일, 갑오시. 네. 이분께서 이혼을 한번 하시고 지금 현재 남편분을 만나셨는데 이 지금 동거 중이신 분이랑 그 7년 넘게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하셨고 거의 뭐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결속력을 좀 다지고자 혼인 신고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혼인 신고라는 게 또 한국에서 결혼 제도가 가지는 또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지금 동거하시는 분과 관계가 틀어질까? 약간 이제 두 분의 합도 궁금하고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 쪽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주가 딱 이렇게 뭐 저는 남녀를 사주에서는 구별하지 않는데 사주가 좀 남성적 힘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 좀 유형의 사주인데 이제 원국에 이제 금이 좀 부족해서 그 관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약간의 좀 뭔가 묶여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이 좀 재구시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또 정관도 아니고 이제 편관 7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 프로님? 예, 뭐 거의 전황이 가깝다고 할 만큼 굉장히 병화가 강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병술일주라고 하지만 워낙 오화가 강해서 그 오술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병술의 특징은 그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오히려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우리 그 박 프로 말씀하신 대로 월지가 이렇게 해수로 아주 참 관이 이렇게 강한 자리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 천지간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이 이제 고립된 행국이라서 때문에 참 해수의 저는 이 고립 때문에 참 뭐랄까 자존심이랄까 혹은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긍감 이런 것들 참 굉장히 많이 훼손되거나 좀 상처 입으셨을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이 해수는 좀 독특한 수라서 이 안에 또 간목도 안에 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간목이 이렇게 시간에 투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월지가 편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안에 숨어있는 지장간이 이제 그 투간하고 이제 시간 간목 편인에게는 뿌리가 또 되어주기 때문에 이 편인의 힘이 굉장히 좀 뭐랄까 강하게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간목의 힘으로 이렇게 또 이 병화의 힘이 또 더 강하게 추동되지 않는. 그래서 좀 모르긴 해도 굉장히 그 조용하지만 굉장히 강건하고 보통 병화는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시끄럽죠. 이렇게 좀 뭔가 시끄럽고 화려하고 굉장히 외향인을 같지만 좀 이분 좀 그 반대의 양상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목 편인과 또 월간에 떠 있는 이 기토 상관이 또 큰 역할을 이제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의 어린 시절은 평온했습니다. 5남매 중에 막내로 부모님과 언니들, 오빠와 부대끼며 큰 어려움 없이 고등학교를 거쳐 미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인생의 쓴맛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 건 철없이 사고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했던 15 정유대운 24세 기사년부터였습니다. 괄괄한 중년의 홀 시어머니는 외로움과 가난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 화병을 제어하지 못하고 철부지 20대 며느리에게 마구 풀었고 동갑내기 나의 전 남편은 그 사이에서 매우 무책임한 모습으로 나를 절망케 했습니다. 먼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많은 부분 그릇된 타이밍 탓이라 생각하며 인간 인격에 대한 분노는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10년 질국 속의 결혼 생활은 25 병신대운 34살 김윤원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혼에 꼴이 난 후 파티라도 하고 싶은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저 이 표현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게요. 이혼의 꼴인. 보통 결혼에 꼴이냈다고 하는데 이혼도 꼴인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그러게요. 그 두 해 전 정충년에는 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었고 이혼을 완성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이 마음에 남은 무거운 사연은 다름 아닌 뒤에 남겨두고 온 아이들 생각입니다. 90년생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 두 아이를 두고 떠나온 후 제대로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도 아이들을 잊은 적이 없지만 저의 생활은 그럭저럭 건강하고 알차게 꾸려왔습니다. 마음 한켠을 자리하고 있는 두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외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건전한 상태입니다. 제 자신은 별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운 싱글의 이점을 활용하며 살아오다가 47, 임진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거의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고 솔로를 벗고 커플이 되고 난 후 뭔가 의아하게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을 느낍니다. 뭘 굳이 결혼을 하냐 하는 말도 수차례 들었고 남편이란 존재가 내게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듯 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잠옷 어색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나 봅니다. 워낙 제가 솔로로서 모자람 없는 삶을 보여줬다는 역설의 칭송인가 더 자부해봅니다. 주변의 시선이 어떠하든 우리 두 사람은 만난 지 5년여를 지내오면서 요동치는 조율의 시간도 넘어왔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다른 누구보다 서로가 가장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욱하는 저의 성질이 남편의 맷집과 인내심으로 제어받은 듯합니다. 은둔지한 코드도 좀 맞는 것 같아 기존의 사회관계마저 어떤 면은 정리되고 소원해지면서 둘만의 관계로 집중 봉인되는 느낌? 남편은 친구도 종종 만나지만 혼자 불교 서적을 읽거나 인터넷 바둑을 두거나 혼자 노는 방법도 많고 저는 다행히 혼자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을 좋아해 피차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솔로로 사는 동안 몇 번의 남자를 알아왔는데 지금의 남편은 제가 갖지 못한 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 선뜻 저 자신을 맡겨보기로 했답니다. 전쟁 같은 이혼 과정 끝에 아이들 소식도 끊긴 나의 경우와 달리 남편은 두 아들이 성인이 되기를 기다려 전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비록 이별은 했어도 부자지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속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두텁습니다. 그런 덕에 그들의 성장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제게도 어머니라고 부르며 의젓하게 대해줍니다. 남편은 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치열하게 돈을 벌었고 아이들 대학 입학 후 생업에서 손을 털었습니다. 몇몇 부동산 덕에 아이들 용돈 정도는 보조해 주었고 학자금 대출도 갚아주어 사회생활에서의 정돈된 출발을 도와주는 자상한 아버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칭 로드 매니저입니다. 아침에 작업실로 나를 데려다 준 후 헬스장 건강관리를 거쳐 노모댁으로 가서 하루를 보내며 여전히 아들 걷어먹이는 것을 낙으로 삼는 어머니가 해주시는 점심, 저녁을 먹고 다시 작업실로와 함께 퇴근, 이런 시스템으로 일과는 돌아갑니다. 때맞춰 이런 남편이 제게 생겼다는 것이 매우 신기합니다. 돈 벌어 월급 갖다 주는 남편이 아니라서 제게 맞춤형입니다. 과연 인간사에서 만남의 성패란 곧 타이밍인가 합니다.
남편은 15년 을미년 가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당장 혹되는 수술을 하려는 것을 단호히 뿌리치고 자연 치유를 택한 후 햇수로 4년째입니다. 일찍이 자연섭생에 관한 담론을 접하게 됐고 의료산업의 폐해에 대한 경계심도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다행히 암 진단이 전화위복이 되어 잔병도 자주 치르고 비만이었던 옛날보다 오히려 군살도 확 빠지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일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질문까지 들어볼까요? 강원 선생님의 명리 1권의 12운성 대목을 보면 일주관대는 일주묘를 만나서는 잘 지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만 2020년 정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서 불편한 일도 딱히 없고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더 깊은 결속감 때문인가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데 남편 운이 약한 제가 혹시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틀로 부부 등록을 하고 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여쭤봅니다. 네. 일단 명리 1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흔히 이제 이 붕충의 그 관계는 특히 이제 부부궁 사이의 붕충은 참 굉장히 그 부부 관계 지속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주로 만혼을 권장하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지속이 어렵다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평생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어려운 것은 아마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이미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봅니다. 이 명식으로는 진짜 좀 너무 일찍 결혼하신 것 같고요. 선생님 그 붕충이라는 게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진술충, 충미충이 같은 토끼리 이제 충을 하는 그러니까 붕이 친구 붕자니까 같은 편끼리 충을 하니까 충으로서의 파괴력은 제일 낮지만 같은 오행끼리 충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 남편분이 경진일주시고 지금 동거하시고 계신 분이 병진일주시고 같은 단진도잖아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좀 더 자신의 그 사회적 커리어를 더 쌓은 뒤에 첫 결혼을 했으면은 오히려 그 문제는 굉장히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우리 그 이 병술 여술님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이를 둘여놓고 10년 동안 아마 경력 단절이 됐을 텐데 거의 그러는데 다시 자신의 솔로로서의 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단 뼈대를 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강한 사람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너무 조언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특히 또 그나마 첫 번째 남편분도 또 진토일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였으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연세로는 뭐 이런 나이에 결혼이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의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런 정도의 이제 이런 그 단순히 어떤 부부의 연을 넘어서 어떤 인간적 신뢰와 어떤 동질감을 느낀다면 뭐 같이 사는 걸 넘어서 결혼 안 하면 또 더 이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두 번 해보셨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네, 뭐 요즘은 또 뭐 결혼식까지를 하고도 사실상 꽤 오랫동안 혼인신고는 안 하는 커플들도 그렇죠. 많이 늘어나는데요. 근데 그게 초반에 이제 살아보고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 그런 건데 이분들은 이미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것도 뭐 크게 뭐. 그러니까 제 말은 혼인신고라는 것 자체는 법적 제도적인 어떤 하나의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의 어떤 커플의 삶의 본질하고는 사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부부가 되고 실질적인 사실은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실혼을 거치는 그런 부부가 아니냐. 아니죠. 이건 법적으로도 보장받습니다. 사실혼적 지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그다 이제 굳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녀가 생겼을 때 이 네. 자녀가 이렇게 그 네. 편부나 편모 쪽으로 들어가느냐 네. 뭐 사생아가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혼인신고가 필요한 경우 말고는 네. 제가 보기엔 네. 그래서 뭐 지금 21세기에 네. 혼인신고라는 어떤 그런 제도는 나는 뭐 별로 무의미하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진짜 절차적 형식에 이제는 불과하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그 뭐 하셔도 별 뭐 그래, 무리가 뭐 없겠다. 그래, 네. 그러니까 이 혼인신고 여부가 이 두 사람의 어떤 결혼의 어떤 문제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은요. 일주관대랑 일주간대가 일주묘를 만나서는 네. 잘 지낼 수 없다는 말씀이 명리일권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묘와 간대의 문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초혼이나 빠른 특히 신강하게 빠른 결혼에 네. 문제가 된다는 뜻이고요. 두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남편하고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솔님의 일주는 병술이 맞지만 옆에 오화가 강해가지고 이 술토는 오화와 묶인 상태입니다.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같이 지내시는 분도 진토가 있지만 옆에 자수가 굉장히 강해서 자신없이 또 자수에 또 이 합의되어서 자수의 묶인 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묘와 간대의 그 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큰 의미가 사실은 다 없다. 일지들이 다른 글자와 네. 네, 바쁘네요.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편 같은 경우는 진토하고 진술충을 하는데요. 네. 이 전남편 같은 경우는 진토가 이제 분리 독립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 술토와 이렇게 술토의 지장간과 이렇게 파문을 일으킬 예지가 굉장히 커지고요. 게다가 이제 이 여솔님의 기신인 이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병오년 개사월생이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체의 금영시로 봤을 때 이 하늘에 태양이 두 개 떠 있는 형태로 서로가 붙었으니 그 두 분이 또 만나시면 전 남편분이 인목이 있어서 인호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뜨거우셨겠어요. 네. 두 분 계셨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서로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할 때는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냥 이것도 불바다, 저것도 불바다. 그랬군요. 이 여솔님 사주를 보면 네. 이제 어쨌든 막 극신강 뭐 이러진 않아도 네. 어쨌든 겨울인데 좀 뜨겁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우리 겨울에 추울 때는 따뜻한 데 들어가야 되는데 네. 겨울인데 거꾸로 더우니까 수기운을 자꾸 이제 끌어다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해수라는 것 자체가 안에 임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편관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병화 자체가 임수를 좋아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혼인신고 한 거보다는 안 하고 산 분이 훨씬 더 자기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해도 되는데 꼭 굳이 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안 하고 사는 걸 만약에 뭐 꼭 결정을 해달라 그러면 저는 혼인신고 안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 명식상에 병술일주의 특징이 많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병술일주는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 본인에게 불안감이 전혀 없다면 사실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연을 써주신 거 보면 조금 뭔가 이제 박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이 본인에게 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뭐 어찌됐든 사주에서 뭐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그 남자하고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서류상의 문제가 정리돼 있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남편복은 좋은데 남자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류로 인연만 맺으면 꼭 깨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남자복은 되게 좋아서 연애 때 막 인기도 많고 연애 때 남자들이 잘해주고 서류가 없을 때는 근데 꼭 서류만 맺으면 이제 갈등 양상이 이제 벌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병술주 마지막 시간 두 분의 불꽃 튀는 또 예, 전쟁의 소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또 가는 길에 강원 선생님 차 부서지겠어요. 선생님 막 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작은 차만 가서 좀 부시려는 차가 좀 크셔가지고 깽값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솔님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오히려 관념상으로 그냥 남자로 남겨두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지금 현재의 뭐 남편 같은 남자분 자제 아들들하고도 잘 지내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꼭 혼인 신고를 꼭 어떻게든 해야 되나 저는 그거는 좀 예. 뭐 강원 선생님 말에 1도 동의할 수 없다. 요약하면 이런 뜻이네요. 아니 강원 선생님은 다 해도 되는데 뭐 이거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좀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거. 1도 동의할 수 없다. 저도 이렇게 안 하는 게 난 좋다고 얘기했잖아. 돈도 들고. 근데 근데 이건 아니는데 이제 사람이요 참 힘든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요. 그 평화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한 건지 아닌지 모를 때는요. 그걸 잃어도 뭐 사실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되찾은 평화를 잃게 되는데 공포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부 등록을 하고 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왜 꼭 굳이 하시겠느냐? 왜냐하면 좀 저는 심각한 사람들은 좀 법적으로 쏠려는 게 좋다. 그게 되게 포인트네요. 저는 쏠려는 좋고 그래야 더 열애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열애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이 두 분한테는 훨씬 더 이렇게 검사할 맞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솔님이 무슨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약간의 안정감은 저는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것 때문에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런 또 정신적인 안정감보다는 좀 더 불꽃이 좀 더 튀는 삶을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젊을 때 10년을 굉장히 힘든 걸로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두근두근 파닥파닥은 뭐냐? 파박파박 할래는데 파닥파닥 막 잘못 말했어. 대충 다 알아들어줘. 다 알아들어. 아니 효과음을 넣길래 웃겨가지고. 불빛도 파닥파닥 할 수 있어. 네, 다소 이제 여솔님께서 고민이 되셔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좀 혼란스러우셨다가 이제 마지막엔 좀 정리가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그 행복을 찾으셨다니 괜히 뿌듯하네요. 좋은 동거 생활 이어가셨으면 하고요. 동거한대요. 동거한대요. 66년생이죠.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까불지 마죠. 제발. 어른이시구나. 네. 그러면 마지막 병술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50년대생 병술이주 사연이고요. 이거는 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따님분 닉네임이 무인의 여자시고요. 무인의 여자님 어머님 사연입니다. 양력 56년 11월 15일 오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여솔님과 연지만 다릅니다. 한 글자만 한 글자. 7글자가 똑같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병신연이시고요. 기해월, 병술일, 갑오시. 그러니까 아까는 병오년이었는데 그렇죠. 이 오화와 신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솔님께 없었던 금이. 그래서 이거는 좀 차이가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날 거라고. 그러네요. 이게 신금이 이제 해수의 어떤 그 근원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이 굉장히 좀
잘 살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오화와 신금의 차이는 네. 진짜 되게 클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오화 자체가 또 되게 뜨겁다 보니까 한 글자 다른데 뭐 차이를 많이 유발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잘 모르셨어요? 근데 이제 청자들을 위해서 네. 그렇죠 이게 너 있잖아. 중요하지 이게. 너 거짓말할 때 목소리 커져. 그래. 엄청 커져요. 되게 중요해. 신금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거든. 크다. 조용히 얘기하라고. 알았어. 네, 이 병술일주 어머님께서 의사신데 계묘일주 따님분께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멋진 분이신데 네. 그 따님이 본인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네, 네.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잠깐 봤는데 네네. 그 무시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어머님 쪽에서요. 네. 그 따님 명식이 네. 병인월, 병인년, 경자월, 계묘일, 네. 무오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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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부분이 명식만 봐서는 이제 개수를 병화가 네. 어쨌든 서로 좀 꺼리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의 광채를 이제 개수라는 어떤 에너지가 자꾸 이제 그 빛을 잃게 만드는 깨작.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병화는 이제 반발심을 항상 개수한테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제 원국 자체에 병화일주가 이제 개수가 있으면 자꾸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더 반발심을 좀 가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이 왼쪽 네 칸, 그러니까 일주와 시주를 보면 네. 이게 보는 개수가 묘목으로 흐르고 네. 이 묘목이 오화로 흘러가고 오화가 무토에 올라갑니다. 네. 네. 따님께서. 네. 네. 그러니 이제 시간 정관에 네. 힘이 쫙 가서 모이는 꼴이죠. 네. 근데 또 이 무토는 또 개수하고 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또 따님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자존심이 있는데 좀 자기가 힘 좀 세다고 너무 갈구는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피해식이 클 수 있습니다. 사연을 읽어보죠. 네, 좀 들어봐야겠네요. 성향 인정이 많고 오지랖이 넓습니다. 과거에는 아는 사람에게 종종 돈을 떼먹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냥 호구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물건값도 턱턱 잘 깎고 화낼 땐 불같이 화내며 의심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이라 생각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참견하고 챙기는 편이에요. 네. 직업은 의사입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개인병원, 보건소를 거쳐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엄마는 원래 의사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저는 이런 그 글을 사연을 보면 좀 이게 의사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표현이 그냥 나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데 이런 멘트가 피해식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게 너무 요즘 많이 느끼겠죠 우리가. 너무 박탈감을 느끼고 원래 나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서울대 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대 뭐 그냥 뭐 학식이 맛있어서 갔지 뭐. 아니 저는 의사 될 수 있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안 왜 될까요? 말씀하시는데 막 비참해 보이죠? 보통 우리 다들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안 가잖아. 강원 선생님 뭐 굳이 또 왜 서울대 가셨어요? 무식해서 갔어. 참, 굳이 왜 그 힘든 곳을? 계속 읽어보겠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걸 몰랐네 내가. 촌에서잖아. 고생하셨어요. 촌스럽게 어떻게 서울대 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원래 의사가 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외할아버지께서 못 이룬 꿈을 이유로 엄마를 의대에 보내셨어요. 네. 저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화제가 됐네요. 예. 다행히 의사라는 직업은 엄마에게 정말 잘 맞아요. 자주 가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며 일부러 약을 챙기고 매년 명절, 연휴마다 해외로 의료 봉사를 다녀오실 만큼 아픈 사람들에 대한 봉사심이 강하세요. 엄마 특유의 오지랖과 연민이 이만큼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직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보건소에서도 환자들이 엄마를 참 좋아해서 계란이며 반찬을 엄마에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어요. 다른 의사들은 귀찮아서 하나만 말하고 끝날 것을 엄마는 둘셋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챙겨준다면서요. 네. 윗사람도 잘 챙기지만 아랫사람도 잘 챙깁니다. 병원 하실 적 간호사들은 물론 집에서 일하시던 도우미 할머님들까지
10년에서 많게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하고 약을 챙겨주시곤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딸인 제가 엄마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셔서 화를 내요. 자주 화내는 것도 아니고 혼자 불만을 쌓아두다가 어느 날 확 터져요. 제가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 한마디 안 섞습니다. 아버지나 동생,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른 친척들과도 그런 식으로 싸운 적이 많아요. 이 편간 다치면 이거는 네. 이 목숨을 거의 잃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답답한 것도 못 참으셔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할머니께서 남겨두신 통장에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직원 한 명이 혼자 업무를 보느라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 은행은 어떻게 직원 한 명한테 일을 다 시키냐? 다른 직원들은 뭘 하길래 일을 이따구로 하냐고 마구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다른 직원들이 나서 겨우 일이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 차례가 왔고 직원이 엄마 눈치를 보며 통장조를 했는데 통장에는 무려 5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성깔도 부리고 잘 노셔서 소위 말하는 남사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썸이나 연애로 이어지지는 않더군요. 남녀노소 없이 친구가 많은 편인데 남을 잘 챙기고 활달한 성격 덕인 듯해요. 굉장히 부지런하셔서 늘 일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다니세요. 그래서인지 살도 안 찌시고 늘 날씬하고 아담한 체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뼈가 약하신 것 외엔 타고나게 건강 체질로 올해 6월 디스크 때문에 시술을 하신 것 외엔 큰 수술이나 병 경험은 없습니다. 네. 과거 이력. 서울의 중산층 집에서 태어나 비교적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늦은 30살 을충년에 선을 봐서 아버지와 결혼했어요. 다음해 병인년에 제가 태어났고 37 임신년에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을미대운 중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하셔서 개인 병원을 차리셨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엄마는 산부인과를 차리셨고 당시 지방에선 보기 드문 여의사가 하는 산부인과에다 엄마의 꼼꼼한 진료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 엄마는 의사였기에 좁은 지방에서 저희 집은 은근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아버지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싸움이 점점 잦아지던 중 결국 38 계유년 40살 을해년 사이에 이혼하셨어요. 저희는 아버지 손에 맡겨졌죠. 좁은 동네라 두 분의 이혼 소식은 금방 퍼졌고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긴커녕 말을 부풀러 옮기며 두 분 사이를 더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두 분은 일체왕래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요. 당시 이혼으로 인해 엄마는 외할아버지에게 크게 혼나고 무시당했다고 그게 한이 맺혔다고 언젠가 말씀하셨었죠. 저희는 주말이면 가끔 엄마 집에 가서 같이 놀고 오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43 가보대운 막바지 41살 병순년에서 42살 정해년쯤에 엄마는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중학생이던 동생을 아버지와 합의하에 서울로 데리고 갑니다. 동생이 기센 아버지 밑에서 기주고 크는 것도 못 보겠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으셨대요. 개인 병원을 운영하셨으나 지방에서만큼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다시 접고 53 계사대운 초에 보건소에 취직하셔서 63 임진대운 무술년 말까지 10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저도 2000년 경진년 말부터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연스레 엄마와 동생과 살게 되었고 지금은 결혼 독립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지방에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엄마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엄마는 늘 제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엄마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게으르고 현실적이지 못한 저에 비해 훨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옛날 보수적 세상에서 이혼하고 일도 열심히 한 당찬 신여성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대체 왜 제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아직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엄마의 정치 성향은 뿌리 깊은 자한당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에 가면 꼭 정치적인 걸로 빨갱이 운운하며 시비를 살살 거세요. 저는 앵간하면 상대를 안 하는데 얼마 전에 가짜 뉴스를 들고 와서 저를 긁길래 화를 못 참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좀 마.
요즘 노인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된다더니 엄마가 그러고 있냐?고 화를 냈고 그 뒤 팩트 체크 영상을 카톡으로 보냈더니 엄마는 너는 나를 수구 꼴통이라 무시하고 있다 라며 저와 연락을 끊고 제 남편더러 친정에 있는 제 짐을 다 가져가고 앞으로 저와 손주도 안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정치인들이 문제야 정치인들이. 야 이게 정치로 참. 아니 이게 무시하는 거냐고요. 화낸 거랑 무시한 걸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이것도 병화일관 특징인가요? 진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요. 결국 그 뒤 한 달째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연락을 안 하고 계시군요. 네. 이 편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사연 중에서도 예전에 이혼 후에 친정 아버님께 네. 그러니까 무시당하셨다고 네, 그거 네. 아직까지 가슴에 품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떤 비난을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받으면 그걸 뭔가 계속 품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 명식에서 봤듯이. 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네. 사실 이렇게 병화의 힘이 이렇게 그 신약해도 이렇게 튼튼하신 분들한테는 네. 참 뒤끝이 없는 편인데 네. 아까 우리 그 박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해수편관이요 아까랑 다르게 이 옆에 신금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네. 굉장히 강하게 네. 이 전체의 원국을 지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신의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자신을 비판하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특히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 네. 했을 때는 네. 아래 사람이나 또래가 네. 이렇게 친구들이 했을 때는 못 견디는 거죠. 네. 예. 특히 이제 개수일간이 그러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리고 또 이제 식상도 발달해 있으니 네. 말 못해서 이렇게 또 입 다물고 있을 리도 없고 네. 이제 팍 하고 이제 터지는 겁니다. 네. 화산 폭발. 근데 이제 아까 여솔님도 그러셨지만 네. 이제 병술일주의 가보일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주가 전부 네. 일주를 굉장히 네.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갑은 병화에게, 오하는 또 술토에게 네. 한 몸까지 되었죠. 네. 그러니 이 일간의 병화의 힘이 넘쳐나는데 저는 오히려 이 해수월지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고 있음으로 해서 네, 사실은 이 시신인데 네. 시신이 월지에 생조된 자리에 있으니까 네, 충 없이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도 이렇게 별로 생각은 없었는데 사도 되고 네. 그게 사실 그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니,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게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자기 속에 숨어 있는 내가 안 한다면 모를까 하면은 것을 봐야지라는 이제 네. 그 자존감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자기 손안의 사람들한테 그런 사이가 좋느냐? 그거는 계급적 지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이나 이런 이제 직장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런 분한테 어떻게 함부로 네. 그렇죠. 네. 그런 철저히 수직 그 집단에서 그 대어들겠어요. 네. 굉장히 이렇게 고문을 해주면 또 이런 분들은 또 베풉니다. 병화니까요. 네, 네. 통화 이제 베풀죠. 네. 아마 친구분들 남사친들하고도 이렇게 네. 이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 네가 뭐 찍은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에 다 이렇게 네. 해주면 다 베푸는데 또 대우를 해줄 만큼 해준데 부끄럽네요. 만약에 야 그거 만약 또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되면요 아마 이렇게 거의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팩트 체크 카톡은 또 왜 보내셔가지고 네. 그냥 그러려니 네, 하셨으면 네. 좋았을 맞아요. 텐데. 네. 근데 이게 또 참 이것은 제가 옛날에 특히 한번 네.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또 이 사람들이 거의 이슬람이라는 종교보다도 축구라는 종교에 네. 미친 나라예요. 터키가 네. 이 상상을 초월해 축구에 대한 거는. 네. 근데 한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 딸, 아들이 자기 좋아하는 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기서는 주로 대를 이어서 그 그쵸. 저 팀의 그 네. 편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만났던 어떤 그 터키 가족은 한 집안에 4명이 네. 네. 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금기는 뭐냐면 절대 축구에 집안에서는 축구를 하지 않는다. 칼부림 난다.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팀 말고 이 라이벌 팀에 대한 비난의 언급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집안에서는. 네. 그리고 축구는 각자 따로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펍에 가서 본다. 야, 그게 형성되게 신기하네요. 집안에서는 절대 팀 중계로 축구를 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축구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제 그들 나름의 지혜죠. 축구를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 축구 때문에 가족 사이가 원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집안에서 이런 이제 이 세대를 뭐 이런 정치 갈등이 뭐 저희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몇 가지 방식을 써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안 먹히니까.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했는데 노무현 선거할 때는 이제 뭐 노무현에 대해 아들이 출세해 이걸로 이제 그치 부모님들 또 자기 자식 아끼는 또 껌뻑 죽죠. 우리 친척들한테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두 분 표뿐만 아니라 한 30표 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뻥이라는 게 바로 몇 번. 야, 되는데 왜 출세 안 해?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거고요. 청와대 갈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안 합니다 얘기를. 이제는 막 이제는 뭐 살아 계셔서 투표장에 가는 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여기 가지고 또 막 아니 우리도 나이 뭐 40, 50 먹은 우리도 안 바뀌는데 60, 70, 80 먹으신 분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렇죠. 별의별 경험을 다 하신. 근데 또 이 따님 입장에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 가짜뉴스에 현혹되는 거는 또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건데 이게 이제 어머니께는 또 건드리는 게 돼버려서. 그럼요. 그래서 그건 뭐 따님이 다퉈 그거는 뭐 이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잊으시고 계속 존경하고 사랑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가 더 중요한디? 그러게요. 그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점점 이제 저희 부모님 연세가 이제 80대 중반이다. 아직 여기 이제 무인의 여자 어머님은 아직까지 좀 뭐 어머니로서는 굉장히 젊으신 나이죠. 그죠? 또 직업도 의사시니까 좀 이제 한 70 정도 될 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80이 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적어도 내가 먼저 가는 불조는만 안 질러야 되겠다. 옛날에는 막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자꾸 저렇게 막 김대중을 빨갱이라 그러고 막 우리 아버지는 그럴까 막 왜 그냥 한나라당만 찍을까 막 뭐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내가 그냥 초상만 치를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남는 거거든요. 무인의 여자님도 지금 다 이제 따님도 젊고 어머님도 젊으시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기도 할 수 있고 막. 저도 그 나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막 화내고 막. 이 빨갱이 새끼 그러면서. 아니 근데 저희 신랑이 병술인데 신랑이랑 시아버님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그 이제는 시어머님이 나서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못 하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고 시어머님이 나서서 정치 얘기 그만 이라고 정리를 해버리세요. 아니면 이제 너무 길게 가니까. 또 거기도 반대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정치 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가 알았던 사례로는 뭐 아주 옛날 시즌 한 2쯤에서 한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전라도 출신으로 참 공부도 잘하고 아주 굉장히 잘 성장하신 분이 이제 경상도 출신의 이제 이른바 명문가 집안에 시집 갔는데 경상도 전라도. 그런데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이제 시집에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는데 아주 며느리가 앞에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뭐 김대중 정권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뭐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 완전히 전라도 정권이 들었으면서부터 하는 일이 아주 힘들어지고 뭐 어쩌고 뭐 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걸 앞에 전라도 출신 며느리가 앉았는데 그러길래 그럼 누가 전라도 여자랑 결혼을 했어. 너무 평생 상처 남겠다. 평생 상처 남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이거는요. 굉장히 못 보겠네요, 저러면. 네,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다행이라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게 막 이런 것도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그 얘기거든요. 네. 의외로 이렇게 그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갈등들이 특히 정치적 담론이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식술 간의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력들을 사실상 늘 잠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집들, 원천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집들이 있긴 하죠. 뭐 다 같은 뭐 그렇죠. 고향 출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이게 답이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사실상 현명하게 그 처리하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어떤 중재 정신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그 우리 낯선의 시어머니처럼 중재자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그 터키의 가족처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관계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리타분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설득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어쨌거나 간에 정치적 열정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는 점만 오히려 이렇게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발로 걸어서 아직까지 투표장에 갈 수 있어. 그것만 해도 엄청 감사하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해가지고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뭐 나한테 투표거리 2장 생겨요. 아니 아무도 생기는 것도 없이 사실 서로 사이에 그 소모적으로. 어차피 설득 안 될 거면. 근데 비슷한 나이대 딸로서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이 무인의 여자님이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가짜뉴스 보고 막 다른 분들이랑 얘기 나누고 이것도 뭐 퍼다 나르고 이런 거 정말 속상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말리느라 한 달, 2달 엄마랑 말을 못 섞는다는 거는 사실 지금 나이 때 엄마랑 1-2달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 부분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저 딸로서도 같은 딸로서도 그게 낫겠다 차라리.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되게 건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사회 이사회 두 분 다 관심이 좀 있어서 적정한 균형을 이루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나 저희 주변의 할머니들 보면 이제 약장사들한테 이제 하는 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외로우셔서 막. 네, 그러니까 이 약장사들이 정말 막 입안의 혀처럼 할머니들 대해주고. 저희 어머니도 막 돌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식보다 잘해준대요. 네. 그래서 보통 자식이 못하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제가 뭐 그랬죠. 뭐 아니 침대를 제가 좋은 걸 사드릴 건데 돌침대는 안 된다. 100일 거다 어머니. 근데 뭐 뜨끈뜨끈하고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렇게 좋다고 맨날 거기 가고 있고 막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사드렸어요. 사드렸는데 며칠 전에 갔더니 거기 안 넣어 계시고 웃으면서 왜 안 넣어 계시냐 그랬더니 이제 계속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참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지한 선생님이랑 또 상담 한번 해보려고 기다리는데 어머니는 말 안 들어. 이거 말하라. 설득 안 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그러시냐고 그냥 어차피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하니까 그냥 건전하게 저희 어머니처럼 이제 자꾸 물질적인 것에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 수 없죠. 이게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다툼이 있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도 병술일주를 설득한다는 거는 물론 계묘일주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신인 저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어떤 일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여솔림 사주의 한 글자가 다르시잖아요. 근데 또 이분도 이제
그 무진해가지고 그 진토 남자 그 남편을 예전에 아버님께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아이들을 이게 아빠한테 보내고 뭐 이런 과정들도 좀 비슷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관이 그 여설님보다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나름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제 뭐 자기가 부당한 압력을 받았을 때 못 견디는거나 이분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은 이제 관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신금이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셔야지. 건드리지 않는 걸로. 거기다가 이제 이 자기가 당신이 이제 좋은 직업을 나름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갔다라는 그 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무시를 하는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반기를 드는 어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존경하시는 만큼 오히려 그런 걸 더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본의 아니게 또 그 마지막 시간에는 여솔님과 무인의 여자님 어머님 그 명식에 시지만 한 글자 다른 명식을 저희가 또 만나보게 됐습니다. 한 연지가 글자 다른 거 아닌가? 연지가. 연지. 알겠어. 시지랑 연지 이거는 뭐 거의 천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거를 헷갈린다는 거. 진짜 우리 할매 탈상하고 처음이다. 우리 할매 탈상이 66년에 했거든. 거기서 조물이 또 탈상 나올 줄이 상상도 못했네요. 좀 자랑 좀 할래 했는데 빵떡 자랑 덜 했다. 근데 진짜 이거를 창규가 얘기를 하다니요. 뭐. 자르고 다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자를 수가 없겠네요. 너무 큰 차이라서 전 이게 헷갈렸던 것 자체가 너무 쓰기한테 실망해요. 몇 년을 했는데 시지랑 연지가 헷갈린다면 아는 게 몇 개 없어서 기본을 안 헷갈리는 건데 아는 게 많으면 헷갈리게 돼요. 이거는 뭐 거의 수학으로 치면 사칙 연산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못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반성해 주세요. 연지. 그러고도 명리학 PD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명리학 팟캐스트에 PD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가 할래 PD? 저는 연지만 볼게요. 전 연지 시지만 보고 갑니다. 이렇게 연지만 다른 두 병실주 사연을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명가 병술일주는 진짜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늘 그렇듯이 병술일주 남성이나 여성을 마음에 품고 계신 이 청취자분들께 팁을 선사해 드리고자 하이라이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작가가 왔어야 돼. 저희가 좀 이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자더라고요. 어제 좀 피곤했나 봅니다. 세상에 제일 꽂히기 쉬운 게 병술일주 남자고요. 그래요? 세상에 제일 꽂히기 어려운 게 병술일주 여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건 우리 수기가 잘 알고 있어요. 약간 설득력 있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 나선 PD가 조작가를 꽂히는데 들인 노력은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것보다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궁금하다. 어떻게 꼬셨니? 딱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안 들어봐도 알아. 얘기해줘. 한 게 없어요. 완전 무의이네요. 뭔가 하는 게 없어야 이제 병실일주는. 근데 한 게 없었던 게 왜 아무것도 안 하지? 이래서 막. 너무 웃기게 제가 몰랐어요. 그게 나를 꼬시고 있는 건지 몰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무신이잖아요. 또 잘 모르고 그냥 특별히 한 건 전혀 없고. 나중에 이제 더듬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지가 하자고 하는 대로 좀 해줬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작업을 걸 때 어디를 가자 그랬는데 제가 안 가면 그게 이제 이루어지질 않는데 제가 또 그냥 잘 갔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회사에서 항상 누가 연애를 하면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예, 그렇게 눈치가 없으시다면서요. 편집반에서도 연애를 하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제 기억에 남는 어느 날 이제 조 작가가 오토바이를 타고 수기가 뒤에서 이제 뭐 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적은 없는데. 아니, 잡았겠죠. 뭐. 잡았겠나 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워다 주나 보다. 총수님이 얘기하면서 되게 조 작가 친절하다고 사람 잘 태워주다고 하면서 이 병신 나도 아는데 저거는 둘이 썸씽이 있는 거지 저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거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니한테 문제가 좀 있다. 근데 병수일주 남자 그 팁 있어요. 이제 연애 시작하고 난 뒤에 더 돈독해질 때 제가 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했다고.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도 멋있다고 해주고 잘한다고 해주면 더 잘해요. 저는 반대예요. 저희 와이프가 잘한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 뭐를 더 시키려고 되게 사람 옹졸하다. 아니 근데 100%예요. 잘한다. 뭐 그래 여기도 좀 박아줘. 뭐 같은 거 하고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신혼 딱 때 이제 간파를 했죠. 그래서 뭐든 잘한다 그러면 일단 빈정상하기 시작하는 게 뭘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정묘 편인의 의심인 거예요. 절대 이런 게 참 현실적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무신도 약간 멍청하기 때문에 잘한다 그러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막. 괜히 일을 근데 막 이제 사서 그 하고 병수라고 다른 점은 무신은 그냥 무신은 게으르니까 그냥 기분만 좋고 더 향상되려고 하지 않아요. 향상심은 없군요. 근데 병수는 이제 계속 진짜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특히 이제 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잘한다 이렇게 하긴 뭐 칭찬은 뭐 고려도 춤추게 하니까 뭐 칭찬을 들어서 그 기분 나쁠 수는 없겠죠. 근데 정말 병술은요, 그 병화는 양중의 어뜸이고 술토는 이 영역의 어뜸인데, 그 잘한다는 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자기 나발이에 대한 엄청난 자긍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전 넥타이 색깔이 좋네요. 이 말이 이 사람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어떤 하나의 이 사람이 해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뭐 꼭 구체적으로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더 좋아하겠지만 꼭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정말 감각적인 분평의 수준이라도 이걸 해주면 정말 병술은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뭐랄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 별로 그런 단계도 아닌데 나의 동반자인가 보다. 되게 단순하네요. 굉장히 이런 근데 또 사실은 또 의외로 병술은요. 남자 병술은 여자의 능력을 또 봅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를 같이 계간에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 자기가 개간하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 개간해줄 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칭찬은 이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물론 이 병술은 남자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또 그게 없으면 병술은 오래 못 갑니다. 밭들이 뭐 여자가 뭐 명품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은 이거는 난 좀 할 일도 많은 뭐 개간해야 될 땅도 많은데 영 아니야. 근데 이게 개인적인 취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그 같이 사시는 분은 제가 화장을 안 해서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뭔가 화장 안 하는 능력? 화장 안 해서 좋아했고 근데 그 강프로님 말씀 들을 때 제가 꼬신 적이 있긴 하네요. 그래요? 근데 이게 꼬셨다기보다 그때 이제 맥주를 한 잔 했어서 좀 그냥 분위기가 좋았을 뿐인데 그러니까 병술은 뭐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병술은
굉장히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어 네, 하더라고요. 자랑. 근데 네. 별로 나는 안 궁금한 것도 네. 막 이렇게 갖고 와서 막 보여줘요. 네, 네. 근데 봤을 때 그냥 이 결과물만 칭찬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 저는 남미 사진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냥 잘 들어주고 네. 그냥 잘 봐주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한타를 날린 게 뭐냐면 네. 그 사진을 찍은 공간에 이 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아무도 사진을 볼 때 이 네. 친구가 그 공간에 있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진만 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 여기에 네가 있었었구나 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뿅 간 거죠. 이야, 나를- 너무 쉽네요. 그냥 마음 없는데. 자꾸 이제 그러니까 본인을 생각해 주는 거, 네, 본인의 작업을 이제 생각해 준다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 저는 조 작가님 좀 뵙고 이러면 네.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그러니까 얘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면 그거를 굉장히 정성껏 지난번에도 맞아요. 잠깐 오셨을 때 약간 뭐- 투머치죠. 저는 사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원 선생님은 정면에서 찍으면 안 되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마 맞아요. 그 자기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세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진 보러 보면 야 그건 네가 막 이런 스타일이. 저희 뭐 와이프가 뭐 이거는 뭐 저 우리 와이프도 조금 이제 서당계 3년이니까 물어보면 아, 됐어. 아 귀찮아. 막 저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왜 물어봐 나한테. 네가 공부해서 해. 근데 이제 한참 일하다 왔는데 네. 집에 안 돼. 조 작가님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날밤을 새면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네, 자기 세상을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되게 사랑해요. 네.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니 저도 명예를 사랑하긴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냥 뭐 귀찮아요 그냥. 하여튼 다시 돌아가면 병실주 남자를 꼬실 때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거죠? 여기도 살려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그쵸. 병술의 꿈이 크면 클수록 네. 이제 배우자는 죽을 맛이죠.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건 되게 네. 벌써 1년 반 됐는데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한 번 크게 뽑아 먹으려면 그때 아니, 계속 근데 투자를 해야 되는군요. 제가 또 무신이라서 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네. 뭐 약간 네. 이런 거 있죠. 네. 이거 안 하려면 말고. 가오. 네. 네. 아니 여태까지 작업했으면 끝을 봐야지. 네. 뭘 또 중간에 뭐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상업 사진 찍고 네. 이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한 게 아까워서. 네. 아직까지는 버티면 하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렇죠. 특히 저는 뭐 병술과 무신의 강의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 네. 게 네. 이 병화에게는 펼칠 무토가 네, 네. 필요하고 무토에는 또 네. 그걸 비춰줄 병화가 네. 필요하고요. 네. 네. 어찌 보면 이 술토는 또 무토에 네. 굉장히 깊은 뿌리이고 네, 네. 신금은 병화에게 어떤 지혜와 이 뭐랄까 이런 그 이런 바 노하우를 만드는 소름 힘이 끼쳐. 되니까 네. 사실은 뭐 굉장히 둘이 좋은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병술이 여자가 되면 네. 쉽지 않습니다. 금방 없으면 안 되나요? 실패하신 안 되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 뭐 실패한 적은 없는데요. 병술은 쉽지 병술이 않은데 이제,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토랑 맞잖아요. 사실은 우리 앞에 지금 오늘 한 두 분 네. 선생님 병술 그 어머니들의 이제 사례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거나 그래도 다 자녀와 이제 생이별을 한 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병술을 일주고 특히 좀 신강신약과 상관없이 이 병술을 일주가 웬만큼 균형을 갖추어도 참 자녀와의 인연이 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찍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이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자녀가 잘 네. 안 들어온다든지.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네. 또 옛날에는 실제로 병술 여성의 사주를 두고 옛날 책 고전들을 보면요. 네.
자기가 낳는 사람이 아닌 것을 자식으로 삼아야 되냐 해서 양자 입적이라든지 그런 운명이다. 그런 사람이 많고 또 아니면은 아예 이제 자식이 아니라 다른 개념을 자식으로 생각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사회에 힘든 사람들을 힘든 어린이들을 돌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애들을 다 얘들은 난다 내 자식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통상적인 이제 글자 그대로 현모양 저형의 어떤 이 사이즈가 아니고 워낙 사이즈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남자와 이렇게 요만한 가족을 이루어서 요만한 집안에서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이렇게 범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식신의 범위가 넓은 거군요. 그렇죠. 식신의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의 뭐 해로해서 이렇게 조만한 이제 지붕 밑에서 자녀와 옹기종기 살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박한 확률에 그런 이제 명식이 실제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이루어졌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자녀관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 병술제자를 꼬셔서 이렇게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걸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이 가족 구성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언제나 맨 뒤로 미루어야 됩니다. 괜히 그런 걸 처음부터 뭐 자녀는 몇 명이나 가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고 또 이제 이 병술일주 분들이 차라리 우리 무인의 여자의 어머니처럼 굉장히 화통하고 식상이 이제 쫙 열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 사회적인 그 성향들을 빨리 파악하기 쉬운데 똑같은 병술이라도 식신이 이제 제약받는 명체 같은 경우는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어설프게 몇 개의 진술만 가지고 판단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성적인 병술일주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섬세하게 충분하게 이 전후 사정과 주변을 잘 파악해서 이런 바 일단 정체를 좀 먼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어프로치를 해야지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푹푹 찔렀다가는 문자가 씹히고 남성은 다르네요. 읽지 않는 아예 이제 안 읽음. 안 읽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사실상 병술자는 본능적으로 딱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얘는 도움이 안 된다. 탈락.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난 것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접근하는 것은 자신의 바보임을 빨리 증명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또 확실하게 또 자기를 이제 정말 병화처럼 확 드러내는 둘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지 자기의 입장에서 그걸 판단했다가는 또 낭패를 크게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나 굉장히 섬세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여성이. 그래서 좀 남성과 여성의 경우가 좀 다르다. 나이도 좀 병술일주 남성분들 이렇게 좀 이분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그 사고적 스케일을 같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병술일주 남자분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 작가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사진 왜 찍어요 이러면 이제 영원히 인연 끊을 거예요. 그러게요. 아무리 친했어도 영원히 뭐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래서 이제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해봐도 근데 옛날에 이제 뭐 옛날 시대에는 여성이 그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 자체를 막 터부시했던 세상에서는 병술일주 여성분들이 좀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병술일주 여성분들에게 남성이 어떤 이미지가 돼야 되냐면 말 그대로 현부 양부 그러니까 현모양처의 개념처럼 남자 쪽에서 이 사람의 꿈과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해주고
또 온순한 아버지가 되려고만 하면 진짜 이제 병화의 기상을 현 시대에 딱 드러내서 당신 뭐 돈 안 벌고 해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용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해도 나도 그만한 능력이 있는 여자로 이제 인정받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외조를 좀 잘해주는 오히려 저는 외조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비약일진 모르겠지만 약간 능력 없는 남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병술일주 그 여성분들 약간 입장에서 보좌관 느낌. 그렇죠. 자꾸 이제 하는 일에 태클을 안 걸고 그래 당신 해봐 뭐 근데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게 멘트가 아니라 애들은 내가 어떻게든 좀 같이 좀 해보자 뭐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보양보의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저는 굉장히 잘 먹힐 거라고 봐요. 아 강프로님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네. 되게 막 잘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막 이렇게 네. 될 거예요. 예. 네, 안 좋게 끝내셨나 봅니다. 네. 네, 이렇게 병술일주 연애 공략법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사회에 걸쳐서 병술일주 편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일주는 잠시 쉬고 지난 일주도 다시 두드려보고 건너자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녹음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한 주를 쉬어야 되냐 어쩌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네. 특집 앞에 특별 편성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녹음 일정이 잘 맞지 않거나 하면 늘 나오는 게 있죠. 응답하다 라자명이라고. 네. 예, 이번이 3번째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여러분께서 카페를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을 모시고 네. 응답하는 시간을 1시간 가지고 네. 10월부터 네. 다시 말씀드렸던 네. 특집 네. 예, 두드려보고 건너자. 네. 예, 그거 하고 남은 60갑자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네. 예,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특별 편성 시간에 네. 예, 만나 뵙기로 하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본을 안 썼는데 말을 못하네.